무대에서 말하는 팁. 네. 네, 저는 진짜 한 120% 이거라고 생각해요. 무대에서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많은 경우엔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흉내내요. 우리가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스터 김정국입니다. 이렇게 김정국입니다. 뭐 누굽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단일도 없어요. 그쵸. 평상시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런데 무대에 가면 여긴 무대니까 무대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해야 돼라는 마음을 갖고 있나 봐요. 그런데 절대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걸그룹들이 네. 뭐 안녕하세요, 뭐 걸스데이 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TV에서. 네. 그 잘못된 말하기를 보고 우리도 모르게 배운 거예요. 저런 데선 공식적으로 저렇게 얘기해야 되는구나라고. 그런데 전혀 없고 그냥 여러분들 평소에 말하듯이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말 몇 년 차예요 지금? 말을 시작한 지? 저 27년 조금. 네, 27년 얘기했어요. 마술은 이제 10년 정도. 10년 정도.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무대 위에서 말하기 시작한 지 10년밖에 안 됐지만 평소에 말한 건 27년 됐잖아. 어떤 말하기가 더 익숙하겠어요, 자기한테? 평소에 말하는 게. 평소에 말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말을 가지고 무대 위에 올라가야 말을 잘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처음 말하듯이 무대 위에서 옹알이부터 시작할 거면은 왜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멀잖아요. 그냥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말을 가지고 무대 위로 올라가면 돼요. 안 무섭거든요. 내가 평소에 하듯이 말하는 게 그렇게 무섭지 않거든요. 질문 하나. 네. 자연스럽게 말하는 건 저도 진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사들이 공연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떨 때 보면 너무 차분하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톤의 이런 뭐 변화나 이런 게 아까 말씀하셨던 다이나믹하지 않다. 예. 근데 사실 우리가 편하게 얘기할 때는 톤을 자유롭게 막 엄청 막 하진 않게 되니까. 네.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네, 그렇죠. 편하게 얘기하다 보면 쇼로서 조금 부족해지는 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편하게 쇼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평소에 뼈술사라고 해야 뼛속까지 마술사의 마음으로. 이거는 연습이에요. 말만큼은 우리가 그래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어느 날 하루는 마술 연습을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아무리 직업 마술사예요. 네. 오늘 하루는 마술 연습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 말을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거의 없죠. 그런 경우. 네.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말은 언제나 연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술 연습은 따로 시간을 내서 하거나 뭐 그거 다 오케이 좋아요. 말은 하는 내내를 다 연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버스 아저씨한테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말도 정확한 딕션과 정확한 발성과 정확한 템포로 해야지 라는 말. 슈퍼 편의점 알바한테 디스요 라고 할 때도 정확하게 디스요를 정확하게 발음해서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건 내 얘기를 들을 수 있게 해야지 라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그 평소에 그냥 모든 게 다 훈련이자 예, 연습이에요. 특히 말은 그러면은 연습량이 엄청나게 늘어요. 평소에 그걸 내가 얼마만큼 자각하고 있느냐에 계속 따라. 그걸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러니까 평소에 얘기할 때도 자기가 만약에 발음이 지금 구렸어, 별로였어, 그러면 다시 고쳐 말하고.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마다 그걸 안타까워해야 돼요. 내가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점점 내 얘기에 흥미를 잃어가. 그럼 그걸 어떻게든지 다시 나한테 관심을 갖도록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면 무대 위에선 편하게 말을 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왕따가 되기 시작하죠. 제가 생각할 때 진짜 마술계 몇 없는 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갑자기? SNS나 이런 데서도 약간 교통 정리를 잘 해주시고. 분쟁이 네. 있을 때. 그래 네. 내가? 저는 한 번씩 봤거든요. 그 마술사 건 때도 제가 댓글을 봤는데, 이제 솔직히 선배 입장으로서 화날 수 있는 좀 태도나 이런 걸 수도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평화주의자처럼.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평화주의자를 선택하긴 할 건데 실제로 그런지까지는 알 수 없고요. 그 친구들한테 친절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 친구들을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쓰려고 하는 거는 사랑해서예요. 그러니까 마술을 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마술하는 모든 분들이 그거 있잖아요. 밤새 봤잖아요, 연습하느라. 그죠? 몇 날 며칠을 그거 하나를 위해서 했잖아요. 많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 무언가 하나를 위해서 몇 날 며칠 고민하고 밤샌 사람들. 그러니까 그 어떤 마술사 분들이어도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후배들이 사랑이 없어진 상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굉장히 공격적인 내용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불친절한 마술사를 믿지 않아요. 마술사는 불친절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불친절을 하거든요.
요걸 위해서 내가 그 고생을 하는데 그 고생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감내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한테 불친절한데 이 불친절이 다른 사람을 향할 때는 결국 내 통제를 잃어버리는 상태거든요. 내 감정이든 내 영혼이든 내 통제를 잃어버려서 이 불친절이 다른 사람을 향해 가는 거죠. 자기 통제를 잃어버린 마술사가 어떻게 더 이상 좋은 마술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마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불친절하지 않아야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조용! 지금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평소에 존나 친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절제를 잃어버리신 것 같은데. 어디까지 했죠? 이렇게 언제나 타인에게 친절함을 가지고 있고 그 친절함이 사라진 마술사들을 봤을 때 그 친절함을 잃지 말아라, 마술사임을 잃지 말아라라고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 지금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계신데 뭐 대본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뭐 저희가 미리 질문한 것 때문에 저희는 무대본으로 질문 드린 건데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EBS 해주셔가지고 교육방송에 갑자기 너무 꼰대지. 아니 너무 좋아요. 바로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깊게 이미 마술 그렇게 철학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신 상태로 이렇게 나와 주셨기 때문에 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짜로 무슨 질문 할지를 안 알려줄 줄 몰랐어요. 김종훈 말씀이 나온다고 해서 사실 저희는 진행을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진행을 할 생각은 없어서 뭐. 저 궁금한 게 또 있는데 네. 방송 좀 많이 하셨잖아요. 네. 뭐 폭소클럽도 하시고 뭐 매직 컨트롤 뭐 이거 이거 일요일 싶어요. 밤에 네, 일요일 밤에 그 공연장에서 마술을 하는 거랑 방송 마술을 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른가요? 이거 좀 궁금하실 수 네. 있겠다. 맞아요. 저도 방송 마술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네. 제가 처음에 좀 헤맸었던 건 리듬이었어요. 리듬. 방송에서의 리듬이요? 예. 그러니까 액팅의 리듬. 그러니까 제가 방송 안에서도 관객이 없이 한 적은 없거든요. 언제나 패널이 있다거나 언제나 그 폭소클럽 같은 경우는 네. 실제 그런 실제 공개 마술이죠. 분위기니까 어떤 한 액팅을 쭉 할 때는 관객이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제가 공연을 하던 리듬으로 공연 액팅을 하면은 방송에선 그 리듬이 다 어그러지더라고요. 진짜요? 예. 편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방송에서는 그 편집점이라는 걸 이해를 못해서 공연 호흡으로 그날 재밌고 네. 그날 재밌어 막 사람 분위기가 좋았어도 편집된 걸 보면 그만큼이 안 사는 거야.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거죠. 편집점을 두면서 PD님이 편집하기 쉽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보여주고 여기는 빠지고 여기에서 여기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를 생각하면서라기보다는 그 찬스들을 주면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호흡이 끊어지더라도 한번 그 뮤트가 되는 순간, 사일런스가 되는 순간 한번 만들고 다음으로 진행 간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PD님들께서 알아서 기가 막히게 그 리듬을 만들어줘요. 별로였어. 그러니까 두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 네. 두 분의 편집을 봤을 때 이 네. 사람이 말을 길게 하면 네. 그 사이에 있는 그 공간들을 빼버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얘기할 때는 그게 들리거든요. 우리가 그 말을 안 하고 있는 그 고만큼의 공백. 순간이 그 네. 공백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라서 실제로 네. 얘기할 땐 그게 사람들을 듣게 만들지만 영상으로 봤을 땐 좀 멀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네. 지루해지게 되는 포인트잖아요. 그거를 마술 전반에서 그 액팅 계산을 해놔야 돼요. 현장에서. 그게 제일 크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리듬이 다르다. 이게. 그 다음은 결국 보고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들인데 진짜 보고 있는 사람은 요거다. 라는 거. 그러니까는 시야 계산을 카메라 위주로 하되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이면 이 사람들 리액션이 안 나오니까 다 신경 써요. 예, 요거를 주로 두되 이쪽들이 재미있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어렵네요. 약간 여기는 주관객, 여기는 심사위원 같은 느낌으로. 뭐 따져보자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게 조금 어렵다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 해봤거든요. 여기만 신경 쓰고 카메라를 신경 안 쓰고도 해봤고 카메라만 신경 쓰고 여기를 신경 안 쓰고도 해봤는데 두 번 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스테이지 마술일 땐 좀 쉬운데 그래도 그나마. 네. 왜냐면 그냥 공연 컨디션에 내가 준비한 걸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면 되니까. 그런데 클로즈업이나 팔로가 됐을 때는 꽤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잘 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는 보여요. 지금 카메라에 보여요. 결국 경험하게 되면은 뭐 이제 뭐 몇 번 카메라에 불이 들어왔는지, 뭐 작가님들이 지금 어떤 디렉션을 주고 있는지, 사람들이 왜 재미있어 하는지, 혹은 왜 재미없어 하는지 이런 거 또 다 보이고, 지금 말은 내 마술에 도움이 안 됐으니까 내가 여기서 잠깐 끊고 가는 것만으로도 방금
이 패널 분께서 한 말을 커트해버릴 수 있겠다 음. 같은 것들이 좀 생기죠. 나중에는 이제 방송감이 이렇게 뭐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뭐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건 누가 뭐래도 최현우 마술사. 초 잘하는 사람은 최현우 마술사. 김정은 마술사님의 마술을 보고 이렇게 뭐 MC 진행하시는 것도 보고 했는데 제가 제일 좋았다고 생각되는 거는 관객을 이제 짓궂게 대하거나 그런 이제 어떻게 마술사들이 봤을 때 그런 거 있죠. 서커트릭으로 해서 뭔가 사람을 좀 약간 내린 이거 아니, 감싸고 간다고 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전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마술하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봐요. 김정은 마술사님 말고는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웃으니까 재밌게 하자고 약간 이렇게 짓궂게 네, 하고. 짓궂게 하거나 이러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그게 할수 되게 있다. 너무 좋다고 생각. 그게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게 생기신 게 있으실까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나는 관객분들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직업이어서 그래요. 관객분들이 즐거웠으면 좋겠고 마술을 하다 보면 한 분을 모셔서 같이 마술을 그쵸, 하는데 왜 이분을 모셔서 마술을 하고 나면 이분한테 고맙다고 하고 박수 받게 하냐면 이분은 지금 뺏겼어요. 저 자리에 앉아서 재미있게 볼 기회를 뺏겼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무대 위로 올라와서 내가 했었어야 되는 일에 요만큼을 대신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이 관객분한테는 그게 태어나서 제일 좋은 경험이어야 돼요. 내가 겪은 것 중에 제일 행복했던 경험이어야 나 뒤에 다른 마술사가 공연을 할 때 그분이 손을 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이분이 어떤 연유에서건 기분 나쁨을 느꼈거나 뭐 예의 없음을 느끼면 이분은요 이젠 마술 안 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분의 아이까지 이젠 마술을 안 봐요. 마술이 좋은 이미지일 리가 없으니까. 나올 분하고 손들으면 이제 에고 손 들지 마. 야 마술 나 그렇게 창피하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건 있잖아요. 누가 한 명이 바보가 돼갖고 사람들이 다 웃는 네. 거 이런 걸 많이 네. 쓰죠. 이 중에 누가 한 명이 바보가 돼서 모두가 웃을 수 있으면 그건 내가 돼야죠. 내가 그 역할을 해서 웃음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아무도 날 그렇게 안 볼 거니까.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니까. 네. 그리고 이분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여기에서 재밌는 경험을 하고 내려가야 돼요. 마술이란 건 그거잖아요. 신기한 걸 보여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 같은 현상을 경험했다. 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가셨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휴지 찍기를 하고 했는데 내 건 붙어 있는데 관객 거는 안 붙어 있는. 그거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관객께 붙고 내 게 안 붙어야죠. 그리고 더 잘하는 마술사라면 사실 관객 것도 붙고 내 것도 붙어야죠.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꼬마 친구랑 같이 막 이렇게 그 실크를 네. 막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게 있는데 네. 한번 자료 화면 보시죠. 보시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왼손 비어있는 왼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고 주먹을 쥐고 이 녹색 손수건을 이 주먹 안으로 조금씩 집어넣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주먹은 쥐고 있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손가락을 꼭꼭 눌러요. 맞아요. 이렇게 꼭꼭 누르고 이 주먹 밑으로 손수건을 빼보세요. 그럼 놀랍게도 녹색 손수건이 노란색 손수건으로 바뀌어요. 그죠? 자, 위에서 조금씩 넣고 밑으로 조금씩 해보세요. 위에서 조금 넣고 밑으로 조금씩 하면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노란색 손수건을 위에서 넣어보세요. 그리고 밑으로 조금씩 빼면 이게 다시 녹색으로 돌아와요. 노란색 손수건을 조금씩 넣고 밑으로 빼면 녹색으로 벌써 다 했어요? 잠깐만요. 밑으로 빼면 다시 녹색.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야죠. 잘했어요. 엄청 잘하네. 마술을 처음 해보는 거 맞아요? 이렇게 잘할 수가 없는데. 마술 처음 해보는 거 맞아요? 애기 너무 귀엽네요. 네. 여기에서 보면 이 친구가 바보가 되지 않아요. 네. 내가 바보가 네.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두 명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 뭐 이렇게 잘 손에서 발냄새가 나 이런 멘트를 네.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어차피 똑같이 웃길 거면 손에서 꽃 냄새가 나네요. 손에서 풀 향기가 나네요. 이어도 충분히 난 똑같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막 잡고 풀 향기가 나네요 손에서. 말보로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웃길 수 있는 건데 재밌을 수 있는 건데 그걸 굳이 이분이 기분 나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러니까 물론
기꺼이 응해 주시겠죠. 물론 그분은 기꺼이 응해 주실 거지만 그럴 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그분께 좋은 경험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제 얘기 듣다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이게 마술 하시는 분이 많이 있고 다양한 외모나 다양한 캐릭터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종원 마술사님은 솔직히 이제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안이야. 그리고 그런 이미지가 사실 어떤 말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이게 긍정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부정으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좀 외모가 젠틀한 외모가 아니라 좀 약간 익살스럽거나 개구지죠. 그렇죠. 그런 이미지에서는 그 캐릭터를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김종국 말씀님이 얘기하신 그런 관객을 좀 우선시하는 이 네. 고민이 어떤 고민인지는 알겠고 저도 그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꿈꾸고 있는 무대 위에서 제 모습은 여자 관객을 불러서 막 이렇게 가슴을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걸 꿈꾸시는 거라고 했죠? 그래도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아무도 불쾌하지 않을 사람이 되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뭔 짓을 해도 무대 위에서 어떤 용서가 짓을 된다. 해도 그게 다 예뻐 보이고 그게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고는 싶은데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되기까지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위해서 제가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는 가장 기본적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상대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 같은 게 선행되지 않으면 내가 신뢰를 해도 그게 용서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신뢰를 하겠다가 아닌 거니까요. 나는 익살스러운 캐릭터야. 그러니까는 무엇이든지 해도 돼. 인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 우리는 광대라고 부르죠. 그걸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는 누군가를 바보 만들어서 사람들을 웃길 거야. 그리고 뭐 그게 내 직업이야.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몇몇 분의 레크리에이션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하시죠.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재밌게 하지만 간혹 그런 경우도 있죠. 마술사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올바르고 건강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올바르고 건강한 내가 원하는 마술사 상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얘기할 그 두 명을 그대로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둘이 모든 면에서 다 존경받을 만해요. 약간 골드모트 같은 얘기하면 안 돼. 그러나 그분들이 했으니까 이건 다 좋은 거야, 다 괜찮을 거야 라기보다는 그 중에서 내가 나였을 때 할 일과 그렇지 않을 일을 구분하는 거죠. 평상시에 내가 안 할 선택이라면 무대 위에서 나도 안 할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할 선택이라면 무대 위에서 나도 할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무대 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내가 원하는 그 꼴이 과연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도 될 만한 가치인지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자기 검열 이런 거 다 빼고 무대에서 이런 말 해도 될까? 이런 말 하면은 안 좋은 것 같던데 이 말을 했더니 누가 뭐라 그랬어 라고 평소에는 고민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무대 위에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연습했던 거, 자기가 생각했던 거 그때 드는 그 충동 그대로만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충동이 누가 봐도 좋았더라 여야 되는 거죠.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게 누가 봐도 좋았더라로 도착하는 게 우리가 결국 나아가야 되는 거니까 누가 봐도 좋았더라는 아직 모르잖아요. 좋을지 안 좋을지. 그렇죠. 그런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내가 지금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면은 욕을 엄청 먹어요. 욕을 무지하게 먹어요. 제가 궁금한 게 아까 말씀드린 있었는데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알겠어. 마술사들이 이렇게 선한 캐릭터만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다양한 캐릭터가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다양한 캐릭터 나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방송을 보고 막 다 막 친절하고 뭔가 그래야지. 네. 그래도 못해요. 제 생각에 다 못할 것 같아요. 그걸 다 소화를 못할 것 같아요. 평소에 어떻게 생각해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무대에서는 그냥 그런 생각 없이 자기를 그냥 하고 싶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모든 걸. 거기서 이제 캐릭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의. 저는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산에 의해서 캐릭터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 우리나라 마술계 그 두 명이 이렇게 있는데 네. 여기 사이 어디를 내가 딱 집을 수 있겠다라고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캐릭터는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발견해 나가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발견해 나가는 거니까
너무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더니 내가 마술사 하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이더라 하면 그만두겠죠. 근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마술사로서 전혀 문제가 없더라 하면 계속 마술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중요한 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리고 그 이후에 받게 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상처받지 말고 그 얘기를 곰곰이 고민 다 해보고 다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게 된 이유 같은 것들을 다 생각한 다음에 다음 무대에서 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 그 연출을 짜실 때 굉장히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센스가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넘치시는데 보니까 지식이 엄청나신 것 같아요. 다문면 공부를 막 하시는 그냥 어떤 마술의 신기함 아니면 거기에 어떤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에 뭔가 유식한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박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요. 그래요? 네. 그런 그래가지고 거 저는 있잖아요. 뭐죠 뇌에 있는 그 뉴런들의 뭐 그런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그런 말들과 것도 근데 일단- 너무 쏙쏙히 바뀌어들면서 와 이거 대본을 한번 제가 딱 적으면서 그걸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 그러면 어떤 연출을 짤 때 예. 뭐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나요? 팁 그걸 위해서. 예. 마술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근본적인 호기심이라는 게 다들 있잖아요. 네. 아까 뇌 얘기한 건 우리 테네피질에 있는 뭐 베타파가 네. 뭐 이렇게 해서 일부는 전리층에 반사돼갖고 저감 시냅스성 뭐 이런 얘기였을 거예요. 이게 자가발전식 텔레파시 송수신 장치를 네. 사용해 뭐 그런 패턴이었을 텐데 어떤 내용에 관해서 그러니까 텔레파시였었거든요. 그 이전에 텔레파시에 대해서 알 리가 있나요? 내가 이 텔레파시에 관해서 마술을 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들을 갖게 되는 거고 그 갖게 된 거를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내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정신과 의사 이런 컨셉으로 마술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무엇보다도 그 정신과 의사들이 어떤 직업이고 어떤 공부를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선행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왜냐면 나는 정신과 의사 역할을 할 거니까. 혹은 요리에 관해서 마술을 할 거야. 요리 컨셉으로. 그러면은 나는 셰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실제로 셰프들이 요리를 할 때 어떤 순서로 진행하게 되는지 혹은 요리 프로그램에서 셰프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마술을 보여줘야죠. 그걸 단순히 겉만 흉내 낸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결국 그렇게 공부한 게 단 하나도 안 쓰인다고 해도 그거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히 네. 해야 되는 일이고 심지어 그분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요. 그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냥 쉽게 갖고 와서 겉만 보고 갖고 와서 막 딸랑딸랑 쓰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마술을 너무 쉽게 그냥 누가 다른 업계 사람들이 겉만 갖고 와서 이렇게 할 때 그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는 최대한 그분들을 존중할 수 있게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그걸 뭐 쓸 때가 있으면 쓰겠지만 뭐 안 쓸 때는 또 어쩔 수 없더라도 그 공부를 하고 최소한 뭐 그거에 대해서 2-3시간은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그거를 써야 되는 건 좀 오바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찾아보는 것보다는 낫다 뭐 이런 생각이죠.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항상 이렇게 앞에 그런 지식들이 나오고 마술 신기함이 있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이 자기가 유식한 척을 안 해. 겸손하죠. 그렇게 바보니까. 아니에요. 바보라니까. 그렇게 연출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본. 공연을 하실 때 네. 항상 어떤 음악과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예 조작단 같은 경우에서도 노래를 기타를 하면서 뭔가 재밌게 뭐 연출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엔딩을 했을 때 마술원정대 때 우리들의 사랑 거기로 약간 그런 알렉산더 매직 컨벤션. 그건 감동이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로 이제 음악과 뭔가 접목을 시키는데 뭐 네. 평소에 음악을 좀 즐기시고 약간 취미로 하시는 건지 진짜 기타를 이렇게 네, 연주하시고 아니요. 그건 있죠. 고등학교 때 밴드부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막 열성 밴드부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제 동아리로 밴드를 하는 기타 그러니까 취미로 잘 치지도 못하고 그냥 딱 누가 취미로 와 기타 잘 친다 수준도 안 되는 나도 기타 쳐본 적 있어 정도 수준의 취미로만 했고 군악대를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친숙하고 음악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이은결 마술사님하고 저하고 공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은결이 형은 공연장에 가면 계속 조명만 맞춰요. 마술은 비주얼이니까. 네.
저는 계속 음향만 맞춰요. 마이크 왜냐면 테스트하고 이제 보이는 건 마술이 해줄 거니까. 어. 마이크 테스트하고 음향 테스트하고 이게 조명은 잘못 맞추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마술이. 그러니까 커버하기가 쉬워요. 빨리 그 조명을 켜. 그러니까는 저 자세한 건 모르지만 누구나 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거. 조명이 안 좋다라는 거. 근데 음향은 안 좋으면 왜인지는 모르는데 다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이게 음향이 안 좋아서 그래는 전문가들이나 알게 되는 거지 그냥 기분이 나빠요. 음향이 안 좋으면.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음향만 계속 신경을 썼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닝이라는 그 제 공 마술이 있었는데 한충훈 씨 모닝 그 협업 같은 걸 하면서도 그러니까 친한 분들이 어쩌다 보니까 다 그런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또 실례되면 안 되니까 음향에 더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음향의 중요함 같은 거를 알게 된 거죠. 마술은 내가 할 거니까 음향이 받쳐주거나 더 도와주거나 하면은 참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무대 마술을 하니까 그 힘을 받아야 되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공연을 봤을 때 뭐 조명이나 이런 게 나쁘면은 우리가 이 사람의 실력이 뭐 좋고 나쁘다를 평가하지 않는데 음향이 나빠버리면은 이 사람이 잘했는데도 이 사람이 못한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받은 것 같아. 뉘앙스로만 와서 그걸 신경 쓰는.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불쾌한 거죠. 지금 이 자리가. 비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음향을 신경 안 쓴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조명을 신경 안 쓴다는 것도 아니고 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렇게 달랐었고 민감하진 않거든요. 어떤 귀라든가 이런 게. 그런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고 언제든지 힘을 빌어올 수 있으면 힘을 빌어올 수 있는 문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술을 보면서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이러진 않잖아요. 제가 음악은 그게 되잖아요. 음악은 그게 되니까 저는 제 마술 공연 볼 때 사람들이 그냥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콘서트 보듯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음악의 힘을 빌면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다 종합적으로 잘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소양을 갖추려고 노력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음악적인 소양을 가지려고 그 타예술 분야에 대한 이해와 노력을 언제나 놓치지 않는다. 김시영 말사님 옆에 이렇게 주변에 있으면 뭔가 마음이 맨날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이야 막. 절에 가면 아무 소리 안 들고 되게 완전 몸이 좀 그러니까 이게 다 너무 꼰대 얘기야. 아니 너무 좋아요. 너무 꼰대질처럼 느껴져서 나는 근본적으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만약에 물어보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게요. 내가 그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 극복했고 혹은 내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했고 왜 실패했고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와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같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했다고 내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실패했다고 그걸 조심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경우는 이러긴 했어. 나는 이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해했어. 너의 경우는 내 얘기를 잘 참고해서 한번 풀어보렴 쪽에 더 가깝겠죠 아마도. 저 사람은 저렇게 했었으니까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이게 참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스스로 고민해보게 되는 거죠. 뭐 저는 딱히 뭐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성공한 마술사가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나라에 2명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이름을 얘기할 수 있는 2명. 그리고 한 명이 더 생겼어요. 누구죠? 김유정구. 아니. 유호진. 응이라고 네. 한 명 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죠. 이렇게 3명을 빼고 사실 성공했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다들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돈을 많이 번 분은 그만큼의 명성이 없다거나 명성 그러니까 다들 약점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마 마술사를 꿈꾸시는 분들도 이걸 보고 마술사를 하시는 분들도 볼 거고 이제 1년 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제 10년이 넘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마술을 꽤 오랜 시간을 했어요. 그리고 타이밍도 딱 좋았어요. 어떤 붐이 일기 직전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붐이 일었던 시간을 같이 보냈고 우연히도 기회도 닿았고 노력도 닿아서 많은 대회라든가 방송이라든가를 내가 갖고 있는 경력이나 능력에 비해서 빨리 접했어요. 다행히도 이 부분에 아주 재능이 없는 건 아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떤 외모여가지고 외모가 비호감이어서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끊이지 않고 오래 했죠. 그런데 아직 이러고 있는 거면요 안 되는 거예요.
끊고 가죠. 왜? 이 정도 기회를 가지고 이 정도 노력을 했는데 아직 이 정도인 거면 그럼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저희한테 존재감이 이미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한 업계에서 10몇 년을 했는데 그것조차 없으면 그건 진짜 그런 거 좀 아쉽긴 해요. 김지용 말사님 이제 거의 대선배님이시잖아요. 그 콘서트 활동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좀 하고 이러면 해요. 하는데 뭐 나름 활동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망해요 다. 다 망한다고. 왜 망해? 재미가 없으니까 망하겠지. 아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망하는데 너네는 어떡했어? 안 된다고. 그럼 여기서 백경태 변호사님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교수님이 그랬대요. 한 달 안에 영화를 본 사람 하니까 눈치를 보더니 한 반 이상이 이제 손 들었고 그러면 한 달 안에 발레를 본 사람 했을 때 아무도 들지 않아. 그죠. 네. 그래서 영화는 산업이라 그러고 발레는 예술이라 그런다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마술도 아직 산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술사들이 이렇게 오래 경력도 가지시고 그리고 재능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도 아직까지도 빛을 못 본다. 빛을 못 보지 않나. 저는 반은 비슷한 생각이고 반은 네. 그렇지 않은데 일단 예술이냐 산업이냐를 단순히 대중성으로만 둘 수는 없고요. 왜냐면 영화도 분명히 예술 영화가 있고 네. 발레도 분명히 상업 발레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마술이 예술이냐 아니냐를 단순히 이제 대중적으로 뭐 이슈나 뭐가 되느냐 아니냐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참 좋은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마술이 아직 산업이 되진 않았어요. 그건 확실해요. 마술은 산업, 그러니까 한 분야의 산업이라는 건 어떤 스타가 한두 명 나와서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꿔서 얘기하면 그래도 그 편이 훨씬 유리하긴 해요. e스포츠에서 우리는 알 수 있었죠. e스포츠에 임요한이라는 진짜 대박 네. 스타가 한 명 나옴으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e스포츠 리그가 만들어지고 e스포츠 협회가 만들어지고 전 세계에서 한국의 e스포츠를 보게 됐죠. 그게 임요한 혼자의 힘으로 되지는 절대 않았을 거예요. 임요한 씨의 혼자의 힘으로. 그 임요한 씨의 찬스를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협력했기 때문에 e스포츠가 산업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마술계는요 2명이나 나왔어요. 그런 스타가. 네. 이미 2명이나 나왔고 더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전 세계 마술인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아마 거의 최초로 마술 전문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회사가 있었고 지금 현재 아마 아시아에서 제일 큰 매직샵이 있고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방과후 교육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게 산업화가 쭉쭉쭉쭉쭉 될 수 있었어요. 아직 안 됐죠. 다만 이 주체가 어떤 한 개인 내지는 어떤 기업도 아니고 이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강자들이 다 따로 막 머릿속에 떠오르시잖아요. 네. 전 세계에 미국, 영국 정도밖에 없어요. 연말에 매직 콘서트가 올라가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없어요. 지금 나는 더 놀라운 게 아마 조금만 있으면은 전 국민의 절반은 초등학교 때 마술을 배워봤겠던데요. 그죠? 지금 조금만 더 있으면 마술 강국으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은 뭐 고등학생쯤 되면 다 엠슬린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마술 교육 인프라가 돼 있죠. 그리고 좋은 이미지든 그렇지 않은 이미지든 누가 뭐래도 가장 큰 매출의 매직샵을 한국이 가지고 있고요. 정말 유리한 인프라는 모두 갖고 있어요. 다만 그 셋이 별로 안 친해. 딱히 별로 안 친해. 뭐, 누군가가 앞장서서 이거를 산업화를 해야 돼요라는 어떤 대의와 명분을 가지고 주도를 한다면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산업화라는 거는 그 몇 기업이나 몇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까 말까 하는 거잖아요. 저 마술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게 꿈이었거든요. 나중에는 이런 마트 같은 데도 마술용품을 팔고 또 아이들 생일 파티 때 마술사 부르는 게 너무 당연해지는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왔다고요. 그거. 네. 나는 하나도 노력하지 않았는데 왔다고요. 그거. 그런 날이 진짜로 왔어요. 그런 세계가 그런 시대가 왔어요. 와, 그때쯤 되면 마술사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있겠구나라고 모든 마술사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실제로 행복할지 아닐지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기반 자체는 저는 만들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뭐 누가 조금 많이 먹고 누가 조금 덜 먹는 것만 있을 뿐이지 여기를 탁 이제 넘을 거냐 넘지 못할 거냐는 우리 마술사들 사이에서 어떤 식의 교류와 어떤 식의 이야기들이 오고 가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마술사가 아니어도 이제는 마술인들이 워낙 많아졌잖아요. 네. 그런 마술인들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여론을 만들고 어떤 하나의 주의를 만들고 그러다 보면 그걸 공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노력에 어느 정도를 뭐 기부한다거나 등등등으로 산업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좀 머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거 금방 어쩌면 되게 금방 준비는 다 돼 있고 어쩌면 되게 금방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여기서 그냥 툭 넘어질지도 모르죠. 그런 거 얘기 있었잖아요. 그 기사 같은 게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이렇게 사라질 직업. 사라진 직업 중에 네. 마술사가 정보화 시대에 휩쓸려 뭐 사라진다. 사라질 것이다. 아무도 마술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또 구글링을 또 해서 봤는데 이제 4차 산업이 오면서 안 없어질 직업에 들어갔죠. 예 갑자기 AI로 대체할 수 없는 직업. 그렇죠. 예술성이 이제 있는 직업들은 향후 미래가 밝다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소리네. 역시 마술계 현자이십니다. 그런 미래학자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한 직업인으로서 그런 거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누가 뭐 있어 고등학생 누가 걔가 있는데 걔 꿈이 있대. 진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꿈이야. 근데 걔 꿈이 인력 꺾는 사람. 걔 꿈이. 아 인력 깎은 네. 그 직업을 너무 갖고 싶어요. 근데 어쩔 거 없는데 이제 그 직업이 아무리 갖고 싶어도 그 직업을 가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꿈을 안 꾸겠죠. 그런 직업이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마술사가 대체될 수 있느냐 대체될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또 AI가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가 무의미한 고민은 아니지만 마술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해서 마술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어요. 그럼 그냥 이걸 존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요 방송에서 삐삐하고 잘한다. 그냥 이걸 잘하는 순간 끝인 거예요. AI가 대체할 수 있을 거야 혹은 대체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고민은 그 사람들이 하는 고민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오늘 공연 우리가 앞으로 마술을 준비하면서 마술사로서의 어떤 고민을 할지는 우린 조금 다른 고민처럼 느껴져요. 그게 굉장히 위협으로 올 때가 되면 제가 할게요. 걱정하지 말고 그거 뭐 하고 야 이거 진짜 고민해야 돼 라고 그때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너무 늦지 않게 얘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죠. 다만 제가 이것들이 다 불빛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어떤 직업들은 없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직업들은 생겨나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게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경제적으로 좋은지 뭐 내 적성에 맞는지 이런 거를 고민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얻은 직업이라면 여러분들이 마술사라는 직업을 난 이걸 지속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적성에 맞았기 때문에 고르신 거라면 그걸 고민하셔도 돼요. 혹시 마술사라는 직업이 없어질지 그렇진 않을지. 그러나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고 내가 마술을 할 때 그게 너무나 즐겁고 마술하는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게 너무나 좋아서 이 직업을 선택한 거라면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 직업을 그만두는 그날까지 행복할 거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울 뻔했어요. 우리가 그 직업을 왜 선택했는지만 알고 있으면 주변에서 어떻게 얘기하든 굳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전쟁이 없어지면 군인이 없어지나?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군인이라는 그 직업 자체가 갖는 의미가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결국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느냐 아니냐인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더 이상 마술사가 아니어도 되는 거긴 하지만 그걸 하면서 살 수 있는 거면 마술사가 아니어도 되는 거긴 하지만 그 중에 우리는 마술사를 선택했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하자.